그렇다면은 앞으로 또 추가 규제가 나오게 되면 그거에 따른 효과가 또 있을까?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최근 들어서 본인 100% 자금 갖고 주택 구입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다 이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는데요. 우리나라 가계대출 중에 70%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결국은 이번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을 조임으로써 매입을 어렵게 하고 이를 통해서 좀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대출을 규제를 통해서 주택 가격을 억누르는 정책은 효과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대출 규제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 효과 같은 것은 한 6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다시 대출이 늘고 그 가운데서 실수요자나 은행들은 새 길을 찾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강력한 규제 대책인데도 한 6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된다고 하시니까 그럼 이후에 또 후속 대책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장이 적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은 임시 해열제로 쓰고요. 그 와중에 강력한 공급 정책, 특히 실수요자나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납득할 만한 공급 정책이 나와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전망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실수요자의 한 49% 정도가 향후에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시경제 관점에서도요. 우리나라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기준금리를 좀 내려서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최근 들어서 한국은행의 얘기는 저희가 가계대출이 너무 빨리 늘고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수도권 중심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 결국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집값 얘기 나오니까 스튜디오 분위기가 좀 숙연해졌어요. 지금 집을 팔았다가 다시 살 타이밍을 놓친 저희 집. 해열제 필요해요. 제가 막 열이 나거든요. 네. 집 사야 되는 신혼부부. 예. 우리 김경아 씨는 왜 이렇게 속상해가지고. 집 있으시잖아요. 저는 서울에는 상관이 없어가지고 서울에 집이 없어가지고. 들어오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하세요. 네. 또 사세요. 상황이 각자 다르다 보니까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돈문돈답 두 번째 심층 주제는 바로 휴대전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주제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다가오는 22일,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가 시행되는데요. 저렴하게 기기를 구매할 수 있어 덩달아 휴대폰 구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요. 하지만 정보 비대칭이 심화되고 불법 보조금의 부활 우려도 있는 만큼 꼼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후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스튜디오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네,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바꿀지 번호 이동을 할지 고민인 부부가 있어서, 고민인 가족이 있어서 무물극장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레디, 액션! 가만히 있어봐. 이게 타자가 안 쳐지는 거야. 문자도 안 되고. 고물이야, 고물. 우리 언니 그렇게 고생을 하시더만 휴대폰이 맛이 갔어요. 이제 사도 될 것 같아요. 단통법이 폐지되거든요. 뭐 단톡방이 없어졌어? 문자도 안 간다니까 무슨 톡방을 나가라는 거야? 응? 맨날 여기서 단톡이나 하니까 휴대폰이 견뎌나겠어? 다 나가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단톡이 아니고 단통법. 휴대폰 보조금을 제한했던 걸 폐지하는 법이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은 지금 핸드폰을, 그러니까 아들아, 지금 핸드폰을 사라는 소리야? 아니면 그 단톡방인지 단톡밥이 없어지면은 그때 사라는 소리야? 언제 사라는 소리야? 그걸 엄마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 아들 똑똑하니까. 나는 몰라. 뭐야? 뭐 폐지가 된대.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라는 거야? 우리 저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지. 너는 아는 게 뭐가 있냐, 내 나라.
아유 정말. 아유 정말 어떻게 하는 거야.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무물극장에서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게 뭐죠? 근데 저는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휴대전화 살 때 보조금 있으면 좀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폐지했다 그래가지고 대체 왜 폐지하는 거야? 막 했었는데 좋다는 거예요? 배경도 좀 알려주시고 언제 다시 또 없앤다는 건지도 좀 알려주세요. 바로 없애는 건 22일입니다. 10여 년간 보조금을 묶어뒀던 단통법, 휴대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게 폐지가 되면서요. 보조금 상한 규정이 없어집니다. 아니 생각해보시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보조금 많이 주면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상한 규정을 뒀을까를 보자면 이 단통법이 도입된 2014년 즈음한 상황을 보시면요. 이때는 정말로 이 단말기를 파는 이 통신사 간의 경쟁이 정말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꼼꼼하게 알아보는 어떤 특정 소비자한테는 보조금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야말로 호갱 취급을 받을 정도로 한 푼의 지원금도 못 받고 그냥 통신사에 가입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야, 이 통사들 소비자들 간의 차별을 두지 말고 모든 소비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라. 라고 해서 단통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상한을 두고 대신에 뭐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 등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단통법이 시행되고 나니까 이 통사들이 행한 그 방법이 뭐냐면요. 모든 소비자에 대한 혜택을 골고루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을 덜 하는 대신에 요금을 좀 깎아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조금은 줄이고 요금은 오히려 더 받는 이런 구조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단말기 비싸게 사고 요금은 안 싸지고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드디어 10여 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가 된 겁니다. 그렇구나. 돌이켜보면 예전에 휴대폰 저렴하게 사는 방법 서로 공유하고 맞아. 저렴하게 사는 곳은 뭐 휴대폰 성지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고 줄 서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번에 단통법 폐지되면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단말기 지원금 규제가 사라지니까요. 가입자들은 단말기 지원금을 서로 다르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일단 단통법 폐지되면요. 이통통신 3사가 단말기 지원금 공시를 해야 됐거든요. 이거 공시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유통점은요.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는데 이거 자율적으로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따져보면 아까 성지 말씀하셨는데요. 야, 네. 어디는 지원금을 더 주더라. 어떤 통신사가 더 많은 보조금을 주더라를 따져가서 거기서 가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싸게 휴대폰 단말기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럼 단말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다른 측면도 있나요? 네. 아무래도 조금 두통이 늘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심해지다 보면 여기서도 이걸 주겠다, 저기서도 이걸 주겠다 이제 꼼꼼히 비교를 하셔야 되니까 소비자들이 알아보셔야 될 게 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이 보조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약정 조건은 어떤지 이런 거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페이백을 준다거나 아니면 조건 없이 지원금을 주는 거 요거 약간 위법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지원금을 미끼로 이거 뭔가 고가의 부가 서비스 혹은 요금제를 가입을 권유하거나 아니면 계약 변경이나 해지 시에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어떤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부작용도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하실 때요. 계약 내용 및 할부 조건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원금을 과연 누가 주는지 그리고 지원금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관련된 부가 서비스 명칭 등 이 계약서를 굉장히 꼼꼼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 장치는 일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선택 약정 할인제도 지금 있잖아요. 요거는 그대로 운영되고요. 고령자나 장애인 그리고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요 규정도 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에 그대로 포함되게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저 같은 이제 호갱님은 정말 제값에 웃돈까지 주고 살 수도 있으니까 진짜 꼼꼼하게 알아보고 이제 다 휴대폰도 사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네. 기억이 났어요. 제가 예전에 막 검색해 본 다음에 애호개역이라고 있어요. 알아요. 거기에 있는 대리점 가갖고 되게 싸게 샀던 기억이. 선생님은 진짜 그런 거 꼼꼼하죠. 네, 막 따져보고 했는데 이제 지금도 또 기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통신사 이동한다든지 뭐 번호 이동 뭐 이런 고객들이 생길 테니까 통신사들 경쟁도 뭐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모 통신회사에 대한 해킹 사태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약금 면제 조건을 걸었었죠. 그게 14일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서로 이제 통신회사의 고객을 뺏기 위해서 통신회사들은요. 과감한 이제 마케팅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뭐 위약금 면제 이슈가 끝나고 그다음에 뭐 단통법도 조만간 이제는 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더 많은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는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즐기실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사실상 이렇게 조금 본인들이 유리한 대로 좀 번호 이동도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좀 빠릿빠릿한 현명한 소비자들은 이런 혜택 많이 이용하겠지만 저도 그렇고 선배님도 그렇고 좀 느린 사람들은 항상 뒤처지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그러니까요. 공짜 폰인데 똑같은 거 100만 원에 사고 이러면 억울한데 이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정보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필기도구 드시고 받아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단톡법 폐지를 앞두고 휴대폰 구입하실 분들 현명한 구매 전략 알려주시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는 단통법 폐지가 7월 22일부터인데 사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또 하나가 일어나느냐. S사에서 신제품 출시를 합니다. 광고하더라고요. 네, 많이 광고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통신사들이 지금 할인 전쟁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진짜? 근데 이렇게 교묘하게 또 맞물렸어요. 그게 이벤트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번호 이동할 생각이 있다, 아니면은 뭐 폰을 바꿀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좀 활용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무엇보다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수도 살리고 소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무엇보다 분명히 할인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졌다. 두 번째로는 번호 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겁니다. 번호 이동. 확실히 번호 이동을 하면은요, 좋은 조건으로 이제는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아시겠지만 이미 지금 통신 3사는요, 지금 마케팅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공시지원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쪽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제품도 좋은데 신제품 나오기 전에 그 예전 제품 혹시 뭐 폭탄 세일 이런 거 안 할까요?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또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 보면 또 이런 포인트도 못 얻는 거죠. 어떤 거냐면 신제품 나오잖아요. 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를 털어내야 돼요. 이전 제품. 맞아요. 네. 근데요. 이전 제품도요. 최신 폰이에요. 최신폰이요. 네, 정말로 뛰어난 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폰에 대해서 가격이 굉장히 낮춰서 나오거든요. 그럴 때 또 사시는 것도 통신비를 또 단말기를 아껴서 사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단 중요한 건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약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가 서비스가 혹시 딸려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유심히 보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